예전에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유럽 여행 가서 명품을 쓸어 담고 쇼핑몰에서 지칠 때까지 쇼핑하는 등 어딘가 촌스럽고 매너가 결여된 듯 해도 구매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몰상식한 중국 관광객을 꺼리면서도 그들의 소비력만큼은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중국이 급격히 몰락 중이라는 빼박 증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때 명품 소비대국이었던 중국에서 최근 명품 반갑 행사를 때려도 팔리지 않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국은 이런 중국을 제치고 명품 소비대국 1위에 오를 만큼 구매력이 좋아지자 중국인들은 한국 수준이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냐며 거품 물고 발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중국이 독보적이었던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어준 중국인들의 한탄 섞인 반응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즘 중국 경제가 불황이다, 거품이 곧 꺼진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일각에선 이런 추측들이 다 부풀려진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전혀 이야기가 다르니 어떤 게 정확한지 중국 경제에 대해선 위기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빼박 증거들이 최근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죠. 명문대를 나와도 직장을 못 찾는 게 중국의 일상이 됐고 이로 인해 중국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하는 등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중국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그 무엇보다 명확하게 중국의 경제 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명품 사랑으로 유명했던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반갑더리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발렌시아가, 베르사체, 지방시 등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반값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심지어 할인도 할인이지만 점점 그 폭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베르사체와 버버리의 중국 내평균 할인율은 지난해 각각 30-40%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50% 이상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다른 명품들도 다르지 않죠. 구찌와 입생로랑도 상당수의 중국 판매 제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고 베르사체, 지방시, 버버리, 마크 제이콥스 등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절반 이상 내리며 떨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디올백이 이러다 할인마트 매장에 진열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근데 알다시피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는 할인 행사를 절대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팔지 못하고 남은 제품은 아예 소각하더라도 할인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죠. 명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사람들은 열광하기 때문에 이런 고급화 전력을 취하는 것인데요. 명품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네 제품을 반값에 떨이한다? 그건 정말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증거로 명품 브랜드들 입장에서도 재고 소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시장 업계는 분석하고 있죠. 이는 특히 2-3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차이가 와닿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고가품 매출이 급성장했는데요.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보복 소비로 명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탓이었습니다. 당시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고가품 매출은 약 2배 증가했죠. 하지만 딱 이때까지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경제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중국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 및 중국 자체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가 폭삭한 거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 시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위기가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국민의 95%가 한 달에 50만 위안 정도로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란 위기가 들이오면서 중산층들도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를 줄이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는 앞서 세계 명품 시장이 예측한 바와는 완전히 빗나간 결과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코로나 때 글로벌 명품 시장은 19% 위축됐음에도 중국 명품 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누린 것을 보고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명품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후 명품 소비가 처참히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 나라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2022년 한국의 명품 소비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1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 약 40만 4천 원으로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나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오죽하면 한 이탈리아 명품 업체는 2022년 글로벌 판매가 7%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며 적자를 면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그간 중국이 부동의 1위였던 분야를 한국에게 빼앗기자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을 깎아 내리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명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상에 중국인들은 몰려가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허영의 민족이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할수록 그것을 더 쫓기 마련인걸. 한국 학교에서는 사치품이 멀리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 않는 거야?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중국에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같은 정신승리에 가까운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이런 억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 1위를 기록한 건 그만큼 소비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런 결과가 나타난 요인으로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들의 순자산 가치 증가를 꼽기도 했는데요. 반면 중국은 명품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명품 업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시장으로 꼽혔던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명품 시장도 적자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구찌 모기업 케어링 그룹은 지난해 3분기 매출이 아예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홍콩의 최대 상가 개발업체 타이쿠리 역시 중국 본토의 6개의 대규모 상가 거리를 조성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입점 운영 중인데 최근 대부분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왕푸진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차오양구 산리툰의 타이쿠리 역시 2024년 상반기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최근엔 중국 내에서 오래된 명맥을 유지해온 백화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며 더욱 심각한 위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일본계 백화점 이세탄이 개점 27년 만에 문을 닫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6월 30일부로 폐점 수순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상하이는 중국 현대적 백화점의 탄생지죠. 1990년대 이후 앞다퉈 상하이에 들어선 외국계 백화점은 고급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해외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는 명소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런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심각한 경제 침체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소비력 감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을 닫는 백화점이 이세탄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죠. 중국 소비자 정보 공급업체 랜상망 유통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에도 적어도 35개 백화점이 문을 닫았고 2023년에는 21개 백화점, 올해는 10개 백화점이 문을 닫았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로 한때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맞으며 그런 상태가 앞으로도 쭉 유지될 거란 희망에 부풀었던 중국인들의 기대가 무색해지는 근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중국 큰손이 사라진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백화점은 모든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노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업체 CEO들도 앞다퉈 한국을 처음 방문하거나 세계적인 패션쇼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등 한국 시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죠. 이는 최근 유럽의 명품 브랜드가 K-팝 스타를 비롯한 국내 연예인들과의 협업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반면 중국은 지금 경제에서나 문화에서나 한국에 크게 뒤처지며 점점 전 세계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현재 직면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